일단 저랑 수업하는 동안에는 우리 통일 좀 시키자. 저는 삼각비를 처음에 이제 가르칠 때 일단 뒤에 기준각 있는 거 아시죠? 그 기준각. 사람의 이 눈동자로 건물의 높이를 바라보는 이 맞은편을 높이라고 부르고 그 높이랑 빗변이 아닌 변을 밑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의 눈동자가 C에 있었다면 오히려 이 건물의 높이는 여기가 건물의 높이가 되고 얘가 밑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존재지 불변의 존재는 아니야. 오히려 불변의 존재는 항상 90도를 마주보고 있는 빗변. 이 불변인 거죠.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를 배웠을 것이고요. 원래 삼각비 자체는 변이 총 세 가지잖아. 그럼 세 가지로 가지고 분수를 만든다면 A분의 B, A분의 C. C가 밑에 있는 거 C분의 B, C분의 A, B분의 A, B분의 C 총 원래 몇 가지 나올까요? 당연히 6가지가 나오겠죠? 총 6가지를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배우게 되실 건데 그중에 3학년 때는 그냥 3가지를 배운 것일 뿐이야. 6가지 중에 3가지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였고 사인과 코사인의 이름도 좀 비슷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데요. 일단은 가장 긴 변을 분모에 깝니다. 가장 긴 변이 분모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이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비율이 분모가 더 클 거니까. 근데 사인은요, 빗변분에 쌓다 보니까 높아져 이런 말장난으로 좀 외워보세요. 쌓다 보니까 높아져. 빗변분의 높이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고 탄젠트는 유일하게 빗변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탄젠트는 유일하게 밑변과 높이의 비율인데요. 외우는 것도 쉬워. 밑변을 말 그대로 밑에 깔고 높이를 높은 데다 올리면 돼. 이게 탄젠트가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예전에 막 다른 데서 뭐 이렇게 보통 가르치잖아. 탄젠트, 뭐 코사인, 사인 이렇게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배우셨을 수도 있고 정의대로 배웠을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정의대로 갑시다. 자, 사인 A를 가보래. 여러분 이거 3, 4, 5인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서 사인과 코사인은 무조건 가장 긴 변을 밑에 깐다고. 그럼 사인과 코사인은 일단 분모에 뭐부터 쓰고 시작해? 당연히 5분의 5분의 쓰고 시작해야 돼. 사인은 눈동자가 바라보는 높이, 쌓다 보니까 높아져. 그러니까 얘는 마주보는 숫자인 3을 분자에 넣는 거고 코사인은 마주보지 않는 4를 분자에 넣는 거예요. 괜찮아요? 탄젠트는 유일하게 빗변이랑 관련 없다 그랬어요. 높이를 높은 데다 올리고 밑변을 밑에다가 쓰면 돼요. 높이를 높은 데다가 밑변을 이렇게. 이게 탄젠트, A를 기준으로 하는 탄젠트가 될 겁니다. 만약에 기준각이 C로 바뀌면요? 상관없어요. 사인 C랑 코사인 C 일단 당연히 분모 안 바뀌지. 뭐분의 둘 다? 5분의 5분이야. 대신에 사인 C는 사인이기 때문에 높이랑 관련이 있어서 5분의 4. 코사인 C는 가장 긴 변분의 밑변 5분의 3. 탄젠트는요. 이 눈동자가 바라보는 이 높이를 높은 데 올리고요. 밑변을 밑에 깔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쓰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 오른쪽 줄을 하는 건 무리가 안 될 것 같아. 이거 당연히 보자마자 말해야 돼. 이쯤 되면 52, 13인 거 모르면 그거 나쁜 거야. 3, 4, 5, 52, 13, 80, 57, 7, 24, 25. 요 정도 숫자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오른쪽 페이지를 지금 풀어보세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삼각함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삼각함수는 정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의는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러면 왜 그거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그냥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일단 받아들여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괜찮아요? 자, 삼각함수는요. 일단 원 하나를 그려볼게. 자, 이 원은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r자리인 원입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원의 방정식 세울 수 있는 거 괜찮아요? 이때 사람들이 뭔 생각을 했냐면 원 위에 한 점 하나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거야. 이 점피를 x, y라고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요. 혹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r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 맞아요? 반지름? 그럼 얘는 뭐예요? 얘 x고 얘 y인 거 아세요? 저 지금부터 이 각을 세타라고 가정하고 삼각함수를 정의 내려볼게. 여러분들은 이게 예각일 때 삼각비 값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거 뭐분의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r분의 y였어요. 알고 계시죠? 코사인 세타는 그럼 뭐분의 뭐였을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얘는 뭐예요? r분의 x예요. 탄젠트 세타는 뭐였을까? 얘는 x분의 y였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학원은 아니니까 외우실 때는 당연히 한국말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해주세요. 자, 사인의 정의부터 들어갈게요. 사인은 동경 길이분의. 동경 길이라는 건 이 원에서는 반지름의 길이를 말한다.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로 정의가 돼요. 근데 이 정의가 계속 바뀔까? 안 바뀌지. 이 각도가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3,2가 된다고 해서 저 정의가 바뀔까? 안 바뀐다고. 이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 이게 안 바뀐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코사인은요? 반지름 길이분의 즉 동경의 길이 즉 반지름 길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
이거 안 바뀐다고요. 괜찮아요? 그럼 탄젠트는 바꿔서 얘기하면 부호 상관없이 그 좌표의 부호가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간에 x좌표분의 y좌표라고 읽으면 되는 거였던 거네. 괜찮아? 자, 그런데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자. 직관적으로 외울 때요. 코x라고 외우세요. 그러니까 x좌표인 코사인이랑 관련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사인이 아니야. 코x 가봤어요? 놀러 가봤을 거 아니야. 한 번쯤은 가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코x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 코사인 하면 x좌표, 오히려 사인 하면 y좌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 탄젠트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빼먹을 수 없는 바로 기울기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P점이 여기 있습니다. 얘 지금 현재 3,4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이 동경의 길이가 5인 걸 모를까? 당연히 알겠지. 그러면 저 3,4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라고 하니까 정의대로 구할래요. 자, 첫 번째 정의 갑니다. 동경 길이분의 y좌표예요. 동경 길이 5분의 얘 y좌표 4. 자, 동경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값이야. 근데 분자는 사분면에 따라 달라지겠지. 코사인 세타는요. 동경 길이분의 x좌표고요. 탄젠트는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얘는요. 얘가 이사분면에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어쨌든 똑같을 거야. 정의는 안 바뀌거든. 혹시 이거 50이 13으로서 이 동경 길이 13인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오히려 13분의 12 분의 x좌표. 그러면 음수값 나와야 돼요. 그쵸? 자,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12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도 가볼게.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다 찍으면은 이거 지금 1대 루트 3대 2니까 동경 길이는 누가 봐도 2가 될 거거든. 그럼 동경 길이 2분의 y좌표 이렇게 써주시고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2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그냥 루트 3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이렇게 호도법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그림으로 구하라고 하니까 별로 제 취향은 아닌데 일단 처음이니까 그림으로 구해볼게요. 얘는 여러분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거든? 파이는 여기까지 말하는 거고 여기서 3분의 파이, 즉 60도만큼 더 갔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 괜찮아? 60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 아무 점 안 나와도 괜찮아. 얘가 60도인 거 아니까요. 여러분 여기 1대 루트 3대 2 정도, 요 정도 길이 비율 쓸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써볼게요. 자, 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즉 2분의 y좌표인데 얘 y좌표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보여? 3, 4분 면접.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마지막으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그냥 루트 3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괜찮을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그게 결국 6분의 5파이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지. 6분의 5파이는 몇 도라고? 150.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150만큼 간 거면 30도 남겨놓고 간 거니까 여기 특수각 삼각형 요렇게 그려놓는 거야. 30도 마주보는 변 1, 여기 루트 3, 여기 2. 자, 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3, 1이 됩니다. 그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요렇게 돼요. 자,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동경 길이 2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2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유리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요렇게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일반각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은 지금은 이렇게 그려서 풀어봐라 이거야. 나중에는 이렇게 풀진 않을 건데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아요? 108페이지 책을 보시면은 어떤 제목 나와 있냐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직전 페이지에서 뭐 했냐면은 삼각함수 정의 했었잖아요. 삼각함수 정의는 말로도 꼭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 동경 세타가 위치한 위 한 점 2,3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삼각형의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여기 밑변 길이가 2고 높이가 3이라는 거잖아.
근데 그때 이 빗변의 길이가 곧 동경 길이로 생각을 하자 그랬거든요. 원 위에 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루트 13이 반지름인 원 위에 한 점이 되겠지?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정이었어.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외울 때 어떻게 외우기로 했지? 그냥 코엑스 외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동경 길이분의 x좌표. 마지막 세 번째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외우기로 했던 거 기억나요? 뭐 유리화를 하려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값을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호만 알고 싶다면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 근데 어쨌든 원위의 점으로 우리가 삼각함수를 항상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때 그 반지름 길이 있지. 한마디로 다른 말로 동경 길이는 결국 양수값만을 취급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사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동경 길이분의 y 좌표라고 했죠. 그러면은 동경 길이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질 테니까 y 좌표가 플러스인 순간에 이 값은 플러스가 되겠네. 근데 y 좌표가 플러스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 있어 혹시? 여기 위에 있는 점 y 좌표 플러스 값 가지나요? 그럼 얘는 동경 길이분의 y 좌표 해봤자 여기서의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동경이 만약에 2사분면에 위치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점이 2사분면 위의 점이야. 그럼 y 좌표의 부호가 어때? 플러스니까 사실 사인 값이 당연히 플러스가 나올 거야. 플러스분의 플러스. 그럼 3, 4분면에 있는 점이었다면 이때 사인 값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y 값이 음수니까. y 좌표가 음수니까 동경 길이분의 y 좌표 하면 마이너스고 4, 4분면에 있었다면 역시나 사인도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똑같은 느낌으로 우리 코사인을 가볼까? 코사인의 정의가 뭔데? 반지름 길이, 즉 동경 길이분의 무슨 좌표가 코사인의 정의죠? x좌표. 그러면 x좌표가 플러스인 순간에서는 코사인 플러스 값이고 x좌표가 마이너스인 순간에서는 코사인도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지. 그럼 x좌표가 플러스인 거 가자. 여기 코사인 부호 어떨까 그러면? 플러스. 2, 4분면의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3, 4분면의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 4, 4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좌표를 떠올리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탄젠트는 x좌표분의 y좌표였잖아. 그럼 얘네들의 부호를 따진다는 건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플러스면 플러스 값을 가지고 둘 다 마이너스면 역시 플러스 값을 가지되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음수가 나오는 거 맞죠? 1, 4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플러스가 됩니다. 왜냐면 양수분의 양수니까요. 2, 4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왜냐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플러스니까.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오히려 플러스가 되고 4, 4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가르치냐면 거의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고 여기 1, 4분면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외울 건데 여기는 모두가 플러스죠. 그래서 모두가 플러스다. 여기는 누구만 플러스예요? 2, 4분면은? 여기 셋 중에서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고 여기는 누구만 플러스예요? 탄젠트만 플러스고 여기는 누구만 플러스죠?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것들만 외워두면 그게 아닌 것들은 그 순간에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조금 유치한데요. 얼싸 여기 탄이라고 안 읽고 뒤에 am만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얼싸 안고 이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얼싸 안고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일단 여기서 단수 남기는 한 번은 들어가줘야 문제풀이가 빨라지니까 그냥 얼싸안코로 외워. 거기 아마 책의 개념 코어에도 올사탄코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라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얼싸안코로 외워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의 부호를 찾으라고 하면은 22번에 이 동경이 위치한 사분면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3분의 파이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도로 바로 인식하기로 했지? 60도죠. 3과 6은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럼 60도가 두 번 있으면 이거 몇 도예요? 120도죠.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120도면? 2사분면. 2사분면은 얼싸해서 그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고 코사인 탄젠트는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23번 가볼게. 23번은 2파이는 돌려. 얘가 2파이는 4분의 8파이, 즉 2파이는 돌리고 2파이 이후에 4분의 1파이가 더 남아. 그러면 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4분의 1파이만 생각하면 되는 거 맞죠? 4분의 1파이가 몇 도인데요? 각도를 몇 도예요? 45도. 45도 몇 사분면?
1사분면은 올이니까 다 플러스 값을 가져요. 우리 얼싸 않고로 외우기로 했었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24번에 가볼게. 24번에 이게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를 하고 마이너스 6분의 1파이를 더한 거죠. 사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반각 찾을 때는 여기 부분이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 지금 일반각 찾는 거 아니고 그냥 얘가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만 빠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파이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얘를 보면 반대 방향으로 30도만큼 내려간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4사분면일 거야. 그러면 얼싸탄 코에서 코사인만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가진다.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27번 바로 넘어가 보자. 27번에 우리가 마이너스 720도 한번 빼보자. 마이너스 720도 하면은 얘가 되기 위해선 110도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10도 각만 생각해봐. 110도를 생각해보면 110도는 몇 사분면에 있을까? 플러스 110도는? 그렇죠. 2사분면. 2사분면은 얼싸 안고에서 얼싸 사인만 플러스네요. 그러면 결국에 사인은 플러스인데 코사인과 탄젠트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예를 가볼게. 이미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래요. 그럼 일단 이미 1사분면은 아니라는 거지. 올은 아니야. 그러면 사인만 플러스. 자, 얘 동경 몇 사분면에 위치해 있을까? 얘 몇 사분면의 각이야? 바로 2사분면의 각이구나. 왜냐면 얼싸 안고에서 얼싸인만 플러스,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선생님, 나머지가 다 마이너스라는 말이 없는데요? 탄젠트는 없는데요? 이미 올이 아닌 이상 나머지 하나씩만 플러스 값을 가졌을 거야. 그래서 코사인이 음수라는 거는 사인만 양수였다라는 걸로 2사분면. 29번은 그럼 몇 사분면일까? 탄젠트만 플러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얼싸 안코에서 안만 플러스면 이거 몇 사분면이야? 3사분면. 30번은요? 그쵸. 이거는 이미 둘 다 플러스라는 건 사인조차 플러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1사분면이고 31번을 한번 가볼 건데 곱해서 0보다 크대요. 그러면은 0보다 컸다라는 것은 둘 다 플러스 값을 가지거나 둘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지거나 이건데 첫 번째 상황을 좀 유추해보면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그럼 당연히 탄젠트도 플러스였을 거라서 이거 몇 사분면입니까? 예, 제 1사분면이고 2번은요? 이미 둘 다 음수래요. 근데 세 개가 다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등장해 있지 않은 탄젠트만 플러스 값이었다는 뜻이거든? 그럼 걔는 몇 사분면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제3사분면. 33번도 똑같은 느낌이겠지. 분수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양수값을 가지려면 둘 다 양양이던가 둘 다 음이어야 돼. 자, 둘 다 양양이었다. 이거 몇 사분면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1사분면. 둘 다 마마였으면요. 누구만 유일하게 플러스이라는 뜻이니까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니까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죠. 괜찮아요?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가볼 건데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서 정말 숨쉬듯이 쓰이는 거 두 가지가 먼저 소개가 됐어요.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설명할 것도 없어. 왜냐면 정의가 그렇거든. 탄젠트의 삼각함수 정의는 x좌표분의 y좌표였던 거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x좌표는 코x라서 코사인으로 대체를 하고 y좌표는 사인으로 대체를 해버리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말하면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 분의 x좌표고 사인은 동경 길이 분의 y좌표잖아요. 근데 이거 정리하면 결국 다시 x분의 y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의 동경일 테니. 그럼 이거 결국에는 그냥 탄젠트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 분수 같은 거 계산할 때 더 이상 계산이 안 되거나 하면은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쪼개보시던가 아니면 코사인분의 사인을 문제에서 발견하면 통째로 탄젠트로 바꿔서 생각할 줄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진짜 유명한 거. 이 동경 잘 봐요. 지금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위의 한 점을 x좌표, y좌표로 써볼 건데 이 x좌표를 삼각함수에서 뭐라 부른다고? 오히려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y좌표를 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거 혹시 괜찮아요? 우리가 원위의 어떤 한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1짜리였었을 때 이 원위의 점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이 돼. 그럼 생각해볼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가볼게요. 밑변 길이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은 밑변 길이의 제곱이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근데 여기 빗변 OP 길이 현재 딱 봐도 뭐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 OP의 길이가 뭐야?
이 원을 봐봐. 지금 원 상태를 봐봐. OP의 반지름 길이가 뭐야? 1이잖아.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번만 써보자고. 밑변 길이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참고로 전 세계 사람들이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싶을 때 여기다가 써요. 왜 이렇게 안 쓸까? 왜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그쵸? 세타 제곱에 코사인이 붙은 거랑 구별이 안 가. 그래서 이렇게 쓸 거 아니면 다 이렇게 씁니다. 바로 뒤에다가 제곱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했더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 크기를 각으로 하는 x좌표를 동경 길이 1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했을 때 이게 항상 성립하는 명제네. 선생님 만약에 이 동경 길이가 1이 아니면요? 똑같겠죠. 여기가 반지름이 만약에 1이 아니라 r이야. 이게 r로 바뀌었어. 그러면 여기 잘 봐요. 여기 세타라고 했었을 때 코사인 세타는 동경 길이분의 x좌표인 거 아세요? 그럼 반대로 x좌표는 r 코사인 세타라고 써져 있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여기 r 이렇게 하면 되죠.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면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너 제곱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r 제곱을 양변에 나눠보면 다시 한번 그 이름도 유명한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1이구나. 이게 나와요. 진짜 유명한 거고 보통 애들이 문제를 몇 번 설명을 듣다 보면 다 감을 알아서 왼쪽에서 오른쪽 넘기는 거는 누구나 다 해. 여러분 참고로 여기 세타랑 세타에는 똑같은 각의 크기가 들어가야 돼요. 뭐 코사인 제곱 25 더하기 사인 제곱 25 1이에요. 코사인 제곱 70 더하기 사인 제곱 70도 1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도 할 수 있어야 돼. 뒤에 문제 풀다가 보면 반대로도 꼭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반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가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간단히 하라는 문제를 봤어. 근데 애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거지. 이걸 간단히 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간단히 하라는 걸 루트를 만약에 안 쓸 수 있으면 쓰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얘를 보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해봐서 알지만 이걸 간단히 하려면 루트 안에 무조건 뭔가의 완전 제곱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거 뭔가의 완전 제곱식인데 혹시 눈에 보일까?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 1이 이거였지? 그럼 이 1을 대신해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를 넣으면 이게 숫자 크기 1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문제에서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럼 얘는 뭐의 완전 제곱입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절대값으로 표기 바꿔가지고 사분면 위치에 따라서 사분면에 따라서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바꿔서 이렇게 가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1 자체 대신해서 이걸 넣어볼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끔 필요한 순간이 온다고 하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봐봐요. 삼각 B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알면 나머지는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반각으로 꼭 0도부터 90도가 아니라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이어도 마찬가지야. 잘 보시면 그냥 가상의 직각삼각형 하나만 딱 이렇게 그리시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면은 가장 긴 변분의 눈동자가 바라보는 높이인 거 아세요? 혹시 여기 밑변 뭔지 아세요? 밑변 길이 뭘까요? 그러면 얘들아 이 팁은 그냥 얘만 보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그냥 적어. 일단 절대값만 적어. 자, 코사인은 뭐분의 뭐라고? 가장 긴 변 5분의 뭐? 5분의? 탄젠트는요? 뭐분의 뭐? 그쵸? 눈동자가 바라보는 높이를 높은 데다 올리고 밑변을 밑에 깔아 3분의 4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이래 문제에서.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어? 2사분면이네. 2사분면은 누구만 플러스야? 얼싸 않고 생각해봐.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야. 그러면서 문제에서 사인이 이미 플러스 값으로 나왔고 코사인이랑 탄젠트는 둘 다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삼각 함수의 크기 자체는 이 중학교 때 배운 그림으로 해결하시고 그 부호는 사분면이 나온 걸 따라서 마지막에 거꾸로 넣으라 이거야. 여기는 이 풀이로 안 풀겠다고요? 여기는 이 풀이로 안 풀고 요 풀이로만 푸시겠다고요. 괜찮아요? 35번도 책에 있는 풀이로 안 풀고 제가 방금 알려드린 풀이로 풉시다. 자, 여기 세타라고 해봅시다. 자, 코사인 세타가 13분의 10이면 얘들아 13분의 12는 여기 밑에다 적어야 된다. 알고 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이 숫자가 뭐예요?
자, 그러면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일단 절대값만 적자. 사인 세타는 중학교 3학년 때로 돌아가 봐. 몇 분의 몇? 탄젠트는 몇 분의 몇? 해놓고 이게 3, 4분면의 각이래. 그럼 누구만 플러스 값을 가질 거야? 탄젠트만 플러스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요렇게. 자, 36번에 이 세타 어디 4분면 각이라고 준 거예요? 이거 몇 4분면이라고 준 거예요? 1, 4분면이라고 준 거죠. 자,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래요. 그럼 피타고라스로 나머지 루트 3은 자동으로 채워 넣으시고, 자, 코사인 세타부터 갑시다. 코사인 세타는 몇 분의 몇? 코사인 세타요. 코사인 세타 가장 긴 변분의 밑변. 자, 탄젠트 세타는요? 눈동자가 바라보는 높이, 즉 1을 높은 데다 올리고 밑변 루트 3을 밑에 깔아. 근데 이거 1, 4분면이니까 모두가 다 플러스 값 가지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탄젠트는 유리화 해주시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붙일 만한 곳은 딱히 없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 삼각형 그리고 부호는 나중에 판단해 주시면 되고 38번 전개 좀 빠르게 하자. 적응은 이제부터 시작해 볼 건데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거 뭐라고? 1이라고.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이라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적어야지.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더하기. 이것도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뭐라고? 1이라고.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한 거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답이 뭐가 나올까요? 답이 2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39번 한번 가볼게. 39번은 당연히 분수의 덧셈인데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통분을 해볼 건데요. 분모는 분모끼리 통분합시다. 그러면은 곱해볼 건데 얘를 곱하면 합차 공식으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 괜찮아요? 분자도 쓸 건데 이 코사인 세타한테 이걸 분배할 거니까 써볼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서로 분배하면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럼 두 개가 서로 없어지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근데 봐봐, 이거 분모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는 건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라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코사인 제곱은 하고 이거 이항해보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되는 거 괜찮아?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라서 눈에 안 익겠지만 앞으로는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이게 뭐라는 사실을 결국 아, 너는 코사인 제곱 세타구나. 그래서 코사인 세타 하나씩 약분해주면 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2다. 이렇게 식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복잡한 식의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0번을 한번 가볼게요. 얘도 분모를 서로와 서로의 곱인데 사인 세타를 이렇게 분배하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분자 한번 갈까요? 분자는 요렇게 얘 이렇게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맞죠? 얘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얘가 뭐냐고 얘가? 얘 1이죠. 그러면 분자 다시 쓰자. 분자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리고 분모 이렇게 펼쳐놨던 거 다시 S로 묶어서 쓸게. S로 묶었으면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분자에 있는 거랑 분모에 있는 게 서로 부호만 반대니까 약분이 되면서 정답은 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자, 41번 한 번만 가볼 건데 41번에 일단은 여기서 뭔가를 좀 더 변형해 본다라고 하면 이 분자를 좀 바꿔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아까 39번에 문제를 풀 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마지막 순간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되돌렸었던 거 기억해요? 똑같아요. 얘도 1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이 코사인 제곱 세타 같은 경우를 바꿔서 쓰면 돼. 뭘로 바꾼다고 얘를 바꿀 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하고 얘들아 이걸 좀 더 다르게는 못 바꿀까? 난 탄젠트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봐. 탄젠트가 뭐분의 뭐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X좌표분의 Y좌표. 다르게 말하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그럼 이렇게 없어져서 여기 뒤에는 정리가 끝난 것 같아. 사인 세타로. 괜찮아? 그럼 앞에 있는 이 분수만 정리가 되면 되네. 여기서 질문 이거 정리 어떻게 하면 돼? 분자가 딱 봐도 뭐가 돼? 인수분해가 되죠. 얘 지금 합차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합차공식으로 얘를 쪼개. 방금 여기 제곱이 붙어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없애. 그러면 결국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더하기 사인 세타를 하라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사라지면서 결국 답은 그냥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괜찮아요? 42번에 여기 분자 정리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 부분의 분자 정리 불러볼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도 바꿀 수 있다고?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랑 바꿀 수가 있다고. 그럼 이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지워지고 뒤에 이렇게만 남았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결국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네요. 이거 답 뭐일 것 같아요? 최종적인 정답?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는 정말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뒷장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더한 게 2분의 1이래. 그러면은 제가 이걸 계속 쓰기가 귀찮아서요. 제가 지금부터 얘를 대문자 A, 대문자 B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A 더하기 B가 2분의 1인 걸로 43번부터 46번까지를 다 구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얘로만 구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까 뭐 있다 그랬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항상 제곱의 합이 뭐다? 1. 이거 두 가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문제에 안 나와도 당연히 따라다녀야 되는 것들. 그러면은 이거 그냥 지금부터 모든 문제가 다 고1 문제로 바뀌죠. 자, 우리 일단 A, B 곱부터 구하고 갑시다. 자,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에다가 2AB를 더하면 된다. 근데 2분의 1의 완전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은 1에다가 2AB를 더하면 되더라. 그러면 2AB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따라서 AB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일단 괜찮아요? 그러면은 우리 43번의 답은 나왔네요. 43번에 AB 곱이 뭐냐고 물어본 셈이니까 아 너는 마이너스 8분의 3이야.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44번은요? 44번은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이거죠.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 통분하면은 뭐분의 AB분의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 이거 찾는 거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뭔지 알고 AB가 뭔지 아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3분의 1이니까 역수라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넘어갈 때 아 이거 역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45번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45번에 A-B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제곱을 해봤어. 그러면 너의 제곱은 너의 완전 제곱에서 뭘 빼면 똑같아지냐면 4AB를 빼면 똑같아져. 근데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뭐죠?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거기서 곱의 4배를 빼는 건데 곱한 게 아까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8분의 3 그러니까 마이너스 4배의 마이너스 8분의 3 요거를 뺄 거라서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6이라서 얘가 는 4분의 7이 돼요. 그러면 A-B의 완전 제곱이 4분의 7이라면 A-B 값은 뭐야? 했을 때 애들이 뿔마를 안 써서 틀려. 근데 얘는 뿔마가 있어야 돼. 만약에 뿔마를 안 붙일 거면 문제에서 뭔가 힌트가 더 있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2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으면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 값을 가지지? 사인이죠.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얘는 플러스 값이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이라서 여기서 이거 빼면 항상 플러스 값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때는 당연히 뿔말을 붙이는 게 아니지만 지금 어느 곳에도 4분면에 대한 힌트가 없어. 그럼 얘는 몇 4분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각인지 모르기 때문에 뿔말을 계속 달고 다니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46번을 풀 건데 46번이 사실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아시다시피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을 풀 때 변형 공식인 뿔맛뿔 이렇게도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요 문제에서는 위에 거보다는 아래 걸로 푸는 게 훨씬 빠를 거야.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나왔죠. 2분의 1이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항상 1이다 보니까 그 1에서 AB만 빼면 돼. 근데 AB는 43번에서 마이너스 8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8분의 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1이다. 즉 16분의 11이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밑에 48번에 이거 한 번만 보고 갈 건데 이 표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탄젠트는 쪼갠다고 하면 뭐분의 뭐로 쪼개질 수 있다 그랬지? 그쵸? 코사인 분의 사인이에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분의 1은 사인 분의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코사인 곱하기 사인 분의 얘 올라가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어차피 뭐니까? 어차피 1이니까. 결국에 아까 44번이라고 나온 문제랑 48번이라고 나온 문제는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겠네. 44번과 48번은 그냥 똑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바로 오른쪽 다단의 첫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A, B의 곱이 4분의 1인 거밖에 안 나왔어. 근데 항상 말하지만 문제에 안 나와도 여러분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뭐일 거야? 여기서 말하는 A는 사인 세타고 B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항상 뭐야? 항상 1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51번부터 가볼게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는 거죠.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곱을 한번 구해보려고요. 제곱하면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1 더하기 2AB니까 2분의 1이서 여기 2분의 3이단데 중요한 건 2분의 3이 정답이야? 그럼 뭐라고 쓸 거야? 답을 쓸 때는? 제가 갑자기 제곱을 잠깐 구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냥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A 더하기 B는 뭐라고 쓰실 거예요? 뿔마 2분의 루트 6 이렇게 답을 쓰셔야 돼요. 뿔마를 꼭 붙여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52번도 마찬가지고 51번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53번도 마찬가지야. 제가 51번 이 뿔마 2분의 루트 6 가지고 53번 연결해서 풀어볼게. 자, 그러면 이것도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인데 인수분해 공식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했죠. 그러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만 바꿔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인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51번에서 뿔마 2분의 루트 6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자체가 숫자 크기로 1이고 마이너스 AB인데 AB는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뿔마 2분의 루트 6하고 얘가 4분의 3이죠. 그래서 뿔마 8분의 3 루트 6이다. 요렇게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풀자. 요게 포인트. 당연히 54번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답이 빠르게 나오겠죠. 아무튼 답은 뿔마를 51번부터 뿔마를 안 붙이기 시작하면 그 밑에가 연쇄적으로 다 뿔마가 안 붙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풀어야 돼. 그 부분이 좀 조심해서 문제를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55번 가볼 건데 두근이 요렇게 나왔대요. 제가 두근을 그냥 대문자 A, B라고 써볼게요. 두근의 합 A 더하기 B는 뭐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자, 두근의 곱 A, B는 뭐야? 두근의 곱 A, B는? 그냥 2분의 2 이렇게 써 놓으시고, 우리가 이거랑 벗어나는 전혀 바뀌지 않아 한 가지 내용을 알고 있죠. 너 제곱 더하기 너 제곱은 항상 1일 거라는 거. 이걸로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계산 같은 경우는 못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취향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얘의 완전 제곱식 즉 4분의 1은 1 더하기 얘의 2배다 A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내용의 반복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원점과 어떤 한 점인데 이 점은 4,-3이라는 4사분면의 점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꼭 이 각 전체를 세타로 바라보고 복잡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이 동경 길이라는 건 피타고라스 써보면 아시겠지만 동경 길이가 5야. 맞아? 그럼 우리가 사인의 정의는 뭐라 그랬어? 동경 길이분의 y좌표. 코사인은 동경 길이분의 x좌표.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당연히 부호는 살리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2번 문제를 갈 건데 원점과 어떤 점피에 대해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요. 근데 우리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x좌표분의 y좌표가 부호 살려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거죠. 근데 얘를 역수로 바꾸는 a는 얘도 역수로 바뀌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P점의 좌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점 0,0과 P점 사이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그때 OP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X좌표 차이가 2분의 3이고 Y좌표 차이가 1이더라고. 그러면 가상의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X좌표 차이가 2분의 3이고 Y좌표 차이가 2분의 2라는 거지. 그러면 2분의2는 그대로 쓰고 3과 2로 피타고라스를 쓰면 2분의 루트 13이 답이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의대로 푸세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정의 하면은 x좌표분의 y좌표, 뭐 기울기라는 정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좌표를 부호를 살려서 이렇게 그대로 생각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도 정의에 입각해서 풀어볼 건데 3번에 점 C의 y좌표를 표현해보라 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D가 나타내는 이 각을 세타라고 표현을 하겠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실제로 이 점 뒤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얘들아 왜 코사인을 먼저 쓰는지 알지? 이게 x좌표라서 그래. 어차피 동경길이 1이니까 안 쓸 거라서 r 코사인 세타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질문. 점 C의 y좌표를 물었어요. 얘의 y좌표는 무엇일까요? 얘 보고 대답해봐요. 얘 y좌표 뭐일 것 같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겠죠? 1번이겠네. 의미로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5번 같은 거 풀 때 여기 있는 제곱과 루트는 그냥 벗기는 거 아니고 꼭 절대값 표기 쓰는 거 필수인 거. 이거는 제가 중3 때부터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요렇게 해서 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 동경이 지금 3, 4분면에 있다라고 하니까 3,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6번에 가볼까? 6번에 첫 번째 케이스 가볼게.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곱해서 음수라는 건 얘가 뿌리고 얘가 마이너스였을 수 있어요. 그쵸? 연결해서 가볼까? 만약에 코사인이 마이너스야. 근데 탄젠트를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탄젠트 또한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코사인이 플러스면 탄젠트도 플러스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자 얘들아. 이 두 번째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일까? 사인만 마이너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없어요. 2번은 탈락. 자, 1번. 이거는 무슨 사분면일 것 같은데? 그쵸. 사인만 플러스 2사분면. 정답이 2번. 괜찮아. 뭐 다들 부호는 잘 외우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7번에 질문 하나 할게. 이거 몇 사분면일 것 같아? 이거 몇 사분면 위에 각일까? 세타는? 추측할 수 있겠어? 일단 사인이 이미 뭐라고 나왔어? 사인이 이미 플러스고 코사인이 음수래요. 그럼 이거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죠. 그러면은 일반 삼각형 하나 그리라고요. 이제 사분면이 2사분면인 거 알았으면 진짜 좌표평면만 그려서 안 해도 되니까 여기 그려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려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려놓고 탄젠트랑 코사인을 한번 적어보자고. 절대적인 만약에 크기만 적는다.
삼각 B만 적는다. 그럼 탄젠트는 뭐분의 뭐고 코사인은 뭐분의 뭐예요? 4분의 3과 5분의 4인데 이게 2, 4분면이다 보니까 둘 다 마이너스 값을 가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뺄셈 해주시면 돼요. 그 계산은 지금 안 할 거고. 자, 8번을 한 번만 가보자. 8번에 이거를 간단히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완전 제곱식은 막 다 전개하기 전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공통 인수라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번 묶어내. 자, 그리고 얘 전개 쭉 하면은 1 더하기 조금만 간단하게 쓸게. 그냥 2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제곱. 얘 완전 제곱식 전개할게요. 더하기 1 마이너스 2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된 거 괜찮아? 근데 얘가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이거랑 이거를 없애서 2배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2배의 1 더하기 자 이거 탄젠트 제곱은 어떻게도 바꿔서 쓸 수 있죠 여러분?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서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랑 여기에 한 번씩 이렇게 분배를 좀 해볼까?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에 분배하면 그냥 2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뒤에 거에 분배하면은 코사인 제곱이 서로 없어지는 바람에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더 간단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더 간단히 하면 뭐예요? 그냥 2 이렇게. 자, 9번에 이거를 간단히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분수 형태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통분해 갈 건데 통분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게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놓는 거.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항 하나짜리로 해볼게. 코사인 세타분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따로 1 따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조금 복잡해질 것 같아서 세 개의 항을 다 항 하나로 묶어볼게요. 코사인 세타분의 얘는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뒤에 있는 얘는 뭘로 통분을 할까? 얘들아,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면은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하면 1이었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거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그냥 별거 없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야. 근데 분자를 보니까 이걸 앞에 거라고 하고 얘를 뒤에 거라고 했을 때 앞에 거 더하기 1, 앞에 거 빼기 이렇게 곱하면은 결국에는 이거 합차 공식으로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서 1을 빼라 이렇게 나올 거 예상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계산 조금 빨리 해볼까? 봐봐.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뭐야?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1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설마 뒤에 거 제곱에서 마이너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일단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은 여기는 얘랑 없어져. 1이랑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서로 없어져. 그러면 분자에는 결국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남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여기 분수의 분모에 이렇게만 남아있는 것도 괜찮고. 그럼 이거 답이 뭐야? 그치? 이게 답이겠지. 자, 10번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선택하라고 했는데 1번부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에서 이 아이디어도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1 마이너스 사인분의 코사인을 계산하래. 근데 많이 쓰이는 스킬이 1 마이너스 사인이 나와버리면 여기에 1 플러스 사인을 분자 분모에 곱해보는 거야. 근데 이런 행동을 왜 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 분모만 계산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되죠. 근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앞으로는 자유자재로 하게 되실 건데 이거는 반대편 거, 즉 코사인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얘를 넘기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한쪽이 이항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괄호 열고 1 더하기 사인이 된 거야. 그러면 코사인 하나씩 차감해보면 결국 너는 코사인분의 1 더하기 사인 세타다. 즉 1번인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리고 2번 문제 풀이를 한 번만 가볼 건데 2번 문제는 이 분모를 코사인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으로 묶어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
근데 쌤이 방금 1번 풀 때도 말했지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오면 앞으로는 그냥 바로 나와야 돼. 너는 반대편 거 제곱, 즉 사인 제곱이야. 그럼 얘가 코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분의 사인 세제곱이다. 그럼 사인 두 번씩 차감하면 사인 한 번 남겠죠? 그러면 결국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되고 코사인 분의 사인을 다른 말로 우리는 탄젠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3번은 진짜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결과를 좀 외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인데 탄젠트라는 것이 애초에 코사인 분의 사인이고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분의 코사인 역수이기 때문에 얘를 통분을 하면 사인 코사인 분의 2에 올라가면 사인 제곱 너 올라가면은 플러스 코사인 제곱 근데 얘가 1인 거야. 그래서 얘는 코사인 사인 분의 1 해서 3번도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4번에 가볼 건데 4번에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요거를 해보라고 하네. 그래서 분모를 한번 통분을 해볼게. 분모는 통분하면 합차 공식으로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돼. 얘를 이렇게 올라가면 사인 제곱은 좀 묶어낼게. 1랑 곱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쓰면 요렇게 될 거야.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나오면 이제 본능적으로 바로 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사인 제곱이 서로 분자 분모에서 없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아, 너 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겠지만 계산은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그럼 결국 답은 5번이라는 거가 될 텐데 5번을 한번 풀어보자고. 자, 이거 분모끼리 서로 통분할게요. 그럼 코사인 괄호 열고 1 더하기 사인. 자, 1 더하기 사인이 여기 올라가는데 마치 완전 제곱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고요. 얘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 코사인 제곱으로 가겠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수학에서 1이에요. 1. 여기 앞에 1과 여기 있는 1이 계산이 되면서 2 더하기 2 사인이 돼요. 그래서 분모는 일단 그대로 쓰고 근데 얘가 2 더하기 2 사인이다 보니까 2로 묶이는 거야. 그래서 2로 묶어내면 요렇게 되거든. 요렇게. 그래서 얘를 없애보니까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남더라고. 그럼 정답은 몇 번이겠어? 옳지 않은 거? 5번이겠지. 그래서 1, 2, 3, 4, 5번은 선생님이 다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스케일에 통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당연히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당연히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오히려 코사인 제곱이겠지. 이런 부분들도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밑에 문제로 내려가서 11번 문제를 풀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삼각비 세 가지 종류 중에 한 가지 종류를 알면 우리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지? 얘를 가지고 사실 일반 삼각형 하나 그려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삼각비 중에서 하나만 알아도 피타고라스로 나머지 변 구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사인과 코사인의 절대값을 알아낼 수 있거든? 선생님이 여기서 왜 절대값이라고 할 것 같아? 바로 사분면에 대한 힌트가 없으면 사실 정확한 부호까지 알기는 좀 힘들고 일단은 탄젠트 자체가 3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절대값으로 말하면 10분의 1,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3이다. 이 정도는 알아낼 수 있어. 탄젠트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1사분면 혹은 3사분면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뭐 부호는 확실하게 알 순 없지만 요거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사실 탄젠트가 나왔을 때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걸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냥 부호를 모르니까 얘는 요 스킬도 꼭 기억하자. 자, 우리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이거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코사인 사인이 하나의 분수에 나왔을 때는 분자 분모를 똑같이 나눠주면 좋은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코사인이 분모에 가게끔 나눠주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여기 한 4개 있잖아. 이 4개를 다 코사인으로 나눠볼 거야. 그러면 얘가 1, 여기는 코사인 분의 사인, 얘도 다시 1,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 이렇게 돼요. 근데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가 3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1 더하기 3분의 1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다. 그러면 3분의 4분의 3분의 2이고 분자 분모에 둘 다 3을 곱하면 4분의 2가 돼서 정답은 2분의 1이구나. 요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11번 문제는 좀 특별한 문제였어요. 문제 구조 자체가 뭔가 탄젠트를 되게 모양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문제여서 선생님이 이렇게 푼 거고 이제 12번 같이 이런 문제들 풀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각비 중에 하나만 주면 나머지는 무조건 구할 수 있다. 왜? 일반 삼각형 그려버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그 와중에 사분면에 대한 힌트까지 있으면 나머지 뭐 사인이나 탄젠트 당연히 구할 수 있고 그리고 부호마저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된다 라고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13번에 이게 3일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리 좀 하자. 분모를 통분해.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곱하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너 올라가고 너 올라가면 둘 다 없어져서 2는 3일대. 그럼 얘 가서 대각선끼리 곱해보시면 2는 3 마이너스 3 사인 제곱 세타이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3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서 사인 제곱 세타는 3분의 1이다. 그렇다면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어차피 원래는 뿔말을 붙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확인하고 붙이려고요. 이거 몇 사분면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지금? 3, 4분면. 그럼 3, 4분면에서는 누구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럼 사인 원래 마이너스였을 거야. 그죠? 그리고 답을 쓰실 때 탄젠트는 플러스 값을 쓸 건데 여기서 이거 알았으면 무조건 일반 삼각형 하나 그리자 그랬지? 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야. 그러면은 여기 루트 6인데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는 원래는 루트 6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이거 3, 4분면인 거 방금 문제에서 줬으니까 여전히 플러스 그대로 쓰시고 그럼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정리해서 나오는 그 삼각비 하나라도 찾았으면은 그걸 가지고 일반 삼각형을 그리면 되고 문제에서 4분면에 대한 부호 힌트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호 힌트를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14번에 4, 4분면에 가길래 4, 4분면은 누구만 플러스 값을 가져요? 누구만? 그러면 여기서는 얘랑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마이너스 사인 세타랑 곧 코사인 세타가 같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절대값을 벗겨서 나오면 저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여러분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우리 머릿속에 옛날에 중학교 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경우가 한 번 있었긴 했어. 45도일 때 2분의 루트 2로 같아졌잖아.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엄밀하게 여기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누어 봐도 괜찮아요? 어차피 0 아닐 거라서.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얘 뭐라고 읽을 거야? 좌변? 탄젠트라고 읽었겠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1 나오면서 탄젠트 세타가 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은 가상의 삼각형 그려도 괜찮겠네요? 일단 C 나온다는 것은 여기 1, 1이니까 여기 자동스럽게 루트 2. 그리고 이거 4, 4분면에 가. 그러면은 사인 같은 경우는 불러보시면 루트 2분의 1. 근데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붙이세요. 코사인 같은 경우도 루트 4, 4분면에 가기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완전히 다 찾아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는 사인과 코사인은 곱하라 그랬고 탄젠트는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 그래서 그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나온 유형은 다 그냥 식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저처럼 막 일반 삼각형 그리는 이런 유형은 아니고요. 얘도 a 더하기 b는 4분의 1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무조건 1이다. 이거 이용해서 얘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아까 어떻게 바꾸라 그랬지? 탄젠트는 코분의 사, 탄젠트 분의 1은 사인 분의 코사인 해서 지금 문제에서 말한 걸로는 ab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사실은 완전히 다 공수 원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6번, 17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고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삼각함수 정의에서 정의를 한 번만 다시 보고 가면 얘는 반지름 길이분의 y좌표고 코사인은요? 반지름 길이분의 x좌표고 탄젠트는 원래는 x좌표분의 y좌표였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좀 더 들어가면 사실 기울기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 위에 한 점이라고 했지만 결국에서는 얘는 탄젠트 세타를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사실 준 거야. 그러면 일반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세타고 얘가 4분의 3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뭘까요? 5분의 3. 이고 코사인 세타는 뭘까? 5분의 3.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원래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거잖아.
근데 이 동경의 각이 0부터 파이까지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당연히 얘는 2, 4분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 4분면에는 사인만 플러스 값이니까 얘가 이렇게 부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그냥 숫자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8번에 1번부터 한번 천천히 해보면 만약에 제가 이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둘을 서로 통분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통분하면? 서로 이렇게 곱해볼게요. 1 더하기 사인 세타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 얘 올라가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 얘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뭐야? 그러니까 1 더하기 S, 1 더하기 S 없어지고 나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1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럼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바꿔 쓸 수가 있어. 그럼 얘를 볼 건데 얘가 탄젠트 자체가 코사인분의 사인이라서 얘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한번 분배를 해볼게. 이렇게 분배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럼 이렇게 하면 뭐 나와요? 사인 제곱 세타. 그럼 이게 뭘까요? 1. 이렇게 돼서 2번도 결국 맞는 말이야. 3번에 이걸 하라 그랬는데 이 합차 공식을 한 번만 쪼개보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되는 거 괜찮아? 근데 얘가 뭐죠? 1.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은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넣어도 되지.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또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야. 그럼 얘 되는 거 어때? 얘도 맞고 4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자분모를 다 탄젠트로 한 번씩 나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분자분모를 다 탄젠트로 나눈다고 하면 여기 2 얘는 탄젠트 1. 탄젠트분의 1 근데 제가 그거를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갈게. 얘는 탄젠트죠. 그럼 또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러면 여기 분모끼리 계산만 하면 이거 사인 코사인 곱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거 사인 코사인 곱분의 1분의 2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렇게 돼서 이거 2배의 사인 코사인 또 돼요. 그럼 4번도 맞네. 그럼 결국 5번인데 5번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얘를 사인분의 1 더하기 사인이라고 하고 얘를 사인분의 1 마이너스 사인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를 코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렇게 통분을 일단 해놓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그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곱하기 얘도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인데 그게 뭐니까? 사인 제곱 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럼 뭐야? 1. 1이어야 돼. 근데 문제에서 2라 그랬어. 그래서 5번이 잘못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어쨌든 삼각함수 종류 한 가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대각선끼리 곱은 같다로 이거 넘기면 6에서 6배의 사인을 빼면 이게 1 더하기 그냥 사인이죠. 그러면 이쪽에 넘기면은 얘는 5고 얘는 7배의 사인 되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나와. 이게 몇 분의 몇이라고 나오는 거야? 7분의 5. 그러면 또 일반 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삼각함수 종류를 찾아주시면 되고 2, 4분면이라고 하니까 부호는 마지막에 반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이게 개수가 유리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결국 혈례근 때문인데 한근이 이거라면 나머지 한근은 뭐다?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두근의 합은 뭐 나와야 돼? 두근의 합. 이 상태에서 두근의 합은 4. 4죠. 그러면 여기가 그냥 4라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럼 얘가 4인데 이걸 쓸 때 얘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이렇게 해서 얘 통분한 게 4다. 괜찮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일단 큰 거의 넓이는 2분의 1 RL로 바로 가면 2분의 1 RL 이렇게 해서 그냥 3파이야. 근데 작은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L도 모르고 지금 현재 세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L은 R세타, L은 R세타. 이때 그 공식 기억하시고 L은 R세타로 일단 큰 거를 먼저 갈게. 큰 거에서 L, 즉 2파이는 R 곱하기 세타였죠. 그러면 R 세타. 그럼 세타는 몇 분의 몇 파이? 3분의 2파이. 이걸 구해놓고 작은 거 구하시면 돼요. 작은 거는 그걸로 갈게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갈게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숫자 계산. 괜찮아요? 네.
이게 옛날에 공동수학 1에 나왔던 건데 이게 루트가 한 번에 씌워지면서 한 번에 씌워진 것과 별개로 마이너스가 튕겨져 나간다는 건 위에서부터 뿔마 케이스였다는 뜻이거든요. 그 4, 4분면만 플러스 값이니까 얘도 다 절대값으로 표기 바꾸시고 얘가 양수일 것 같으면 그대로, 음수면 그 반대로 이렇게 해서 빼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115페이지까지 풀어보시고